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웠죠, 정말. 무슨 저는 빙하기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저기 지구 온난화라 그러더니 이제 거의 빙하기 수준으로 춥더라고요.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처럼 이제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 법칙 세 번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영어 제목이 조금 달라요. Make friends with people who want the best for you. 이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라는 거지, 그런 사람만 만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걸 번역을 해서 그런 사람만 만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번역을 했어야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조던 피터슨의 이제 고향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추운데 이게 마침 또 추위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던 피터슨은 이제 캐나다 쪽에 엘버타주에 있는 페어뷰라는 데서 자랐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혹한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도시가 역사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아마 여기가 자원 같은 거 나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은 동네인데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로 춥냐 하면은 이제 눈썹, 속눈썹 이런 게 이제 눈물 때문에 얼어버린대요. 그리고 머리 감고 제대로 안 말리면 이게 머리가 이제 감전된 것처럼 이게 쭈삣쭈삣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혹한 때는 이 기름도 얼어버려가지고 밤새 자동차 시동을 켜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린대요. 기름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운 지역에서 이 사람은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별로 할 게 없답니다. 이 동네에. 굉장히 날씨도 춥고 뭔가 신나는 일을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죠. 한참 액티브하게 이제 지내야 할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제 밖에 뛰어놀지를 못하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이런 친구들과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제 조던 피터슨도 어른들이 이제 조직했던 어떤 건전한 활동들, 토론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참석을 안 했대요. 그냥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다니고 파티 다니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쿨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하기도 뭐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 이제 자기 생각에 60년대 히피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tune in, turn on, drop out이라고. 이것도 사실 한글 책에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tune in은 이제 자신과 세상의 조율을 맞추다. turn on은 이제 각성을 하다는 그런 의미일 거고, drop out은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떨어져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tune in 자기들이 별로 안 했다고 해요. turn on 각성하고 drop out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drop out을 했냐면 고향을 떠나는 거였죠. 피터슨 본인도 이제 고향을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일정 시기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어떤 미지의 길, 어떤 미지의 모험 떠나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drop out 같은 그런 의미였겠죠. 결국은 피터슨 교수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문학, 철학 이런 거였는데, 그런 동호회도 많이 모이고 신문도 찍어내고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던 아주 굉장히 건전했던 시기라고 자기가 회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고향의 굴레를 자기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 시골, 한국도 시골은 그런데 이제 고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죠. 이웃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를 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일종의 족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죠. 막연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험이면서 혼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낡은 틀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드롭 아웃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드롭아웃을 할 때는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고향을 떠난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못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고교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이랑 타 지역에 이제 꽤 먼 데로 여행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타 지역의 어떤 거를 탐구하고 보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이제 고향이랑 비슷한 어떤 뒷골목에 가가지고 마약 같은 거 사다가 호텔 들어가가지고 주말 내내 이제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보냈다고 해요. 피터슨 교수가 또 석사 시절에는 자기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라고 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약에 찌들은 다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조던 피터슨이 보기에는 좀 한심했겠죠, 사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공통점이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의문이 좀 생겼죠. 피터슨 교수도. 왜 이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았는가? 뭔가 이제 고향에 왜 정착을 하려고 그러고 떠나가지고 어떤 자기의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생활도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발전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자기는 좀 답답했겠죠, 사실. 이게 어떤 개개인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자라난 환경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준 건지 이런 게 다 궁금했겠죠. 자신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때 꼭 자기한테 과거에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을 또 반복해서 찾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삶의 더 좋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꼭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반복하는 경향을 본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거를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충동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변의 도구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텐데 잘못된 도구를 만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 역시나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과거에서 자기가 배우지 못하면 그거를 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학습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거를 반복하는 것들 중에 비슷한 유형의 친구들을 사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 저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안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사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좋은 분들만 많아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사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그냥 남을 도우니까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패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희생자는 아니죠. 그리고 모든 실패한 자들이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 더 나아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이제 고통을 받는 거, 이런 걸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고통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증거로 내세우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이제 타인한테 강요하는 어떤 압제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압제자, 강요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쉬운 해석이기 때문에 쉬운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움을 진정하게 원하는 사람과 그냥 도움을 누구한테 받아서 그 도움 주는 자로부터 어떤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려는 본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될까요? 그 본인도 사실 잘 모를 겁니다. 뭐 실패, 용서, 제시도, 또 다시 실패, 용서, 제시도. 그럼 뭐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그때는 이제 좋은 뜻으로 이거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실패했어. 얘기하면 그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는 좀 약간 거리가 있겠죠. 실제로는 도움을 주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진정성을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터슨 교수 얘기로는 대부분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하거나 아니면 어떤 허영심과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파트냐 하면은 어떤 낙오자 같은 생활을 하는 어떤 지하 생활자, 뭐 홈리스 같은 사람이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불행한 어떤 거리의 매춘부 리자라는 사람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리자라는 매춘부의 삶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자기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상상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구세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그런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근데 실제로는 리자라는 그 사람 자체의 존재는 사라져요. 여기서 이 상상의 나라를 피면서 이 리자라는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건 이제 아랑곳 않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지하 생활자의 어떤 나르시시즘에 의해 가지고 리자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리자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그 지하 생활자가 주려고 하는 어떤 도움의 영역을 훨씬 벗어나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헌신이 필요한 어떤 도움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자가 실제로 이 지하 생활자를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받으려고 찾아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 지하 생활자는 고개를 싹 돌리면서 이 리자를 욕하기 시작하죠. 온갖 모욕을 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리자를 다시 쫓아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지하 생활자도 자기가 줄 수 있는 도움과 리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 간에 일단 어떤 간극을 자기가 알았던 거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고, 그래서 쫓아냈던 겁니다. 악당이 자기가 어떤 악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회의를 느낀다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웅이 자기가 악을 증오한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긍정적인 뭔가를 해야 사실 영웅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영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실제로 도와주고 구해주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을 한번 실제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동정심이나 선의 같은 거를 과시하고 힘든 사람 옆에 자기가 서 있으면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서 있는 건 아닌 건지,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닌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의 진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선택이 사실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쉬운 선택이라고 가정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알코올 중독 증상인데 도와달라. 그래서 얘기 잘 들어주고 뭐 이제 좀 진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와 자기는 도움을 청했는데 얘기 잘 들어주고 이제 어떤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끝일까요? 정말로 도움을 준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은 굉장히 과거에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섰었을 겁니다.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술을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했을 때 자기는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술을 마시는 길이 더 쉽죠. 술을 안 마시고 참는 것보다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고, 가족과의 생활도 이제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때,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안다고 가정할 때는 아는 길을 어려운 길을 이제 관계를 잘 만들겠다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쉬운 길, 그냥 나도 외면하겠다,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쉬운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로 쓴소리를 했느냐,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했느냐. 뭐 쓴소리, 예를 들면 술을 끊어야 된다, 너는 가족과 어떻게 잘해야 된다, 이러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쉬운 선택을 해가지고 모순을 안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편한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되죠. 그게 정말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상담을 해준 사람도 굉장히 감당할 게 많은 거고 헌신해야 될 게 많은 것들입니다. 일종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삶의 무게가 사실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삶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걸 자기가 등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사실 더 쉬운 거죠. 누구도 어려운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민보다도 어떤 경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애초부터 그를 이제 구하려는 어떤 계획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친구로 삼는가? 이게 쉬운 길이기 때문이죠.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어떤 허무주의나 아니면 고통이나 실패의 길로 가는 어떤 서약서인 거죠. 같이 쓰는.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쉬운 얘기고 편한 얘기만 해주려고 하죠. 우쭈쭈 이제 달래주기만 하고요. 지금보다 어떤 더 나은 삶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건 더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걸 싫어해요. 그리고 혼돈을 싫어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은 당신은 실패하는 법을 배우세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공하는 법은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실패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두려움, 증오, 뭐 기만, 배신, 뭐 쾌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쉬운 길입니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참고 공부를 할래? 아니면 놀러 갈래? 이런 거 그냥 노는 게 그냥 편하죠, 당연히. 더 쉬운 길이에요, 이건. 삶의 무게를 외면하는 건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싸구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그렇죠. 쉬운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변할 의지가 없다면 파면은 어차피 옵니다. 우리가 도와줘도 시간이 좀 늦춰질지는 모르겠는데 파면은 어차피 오게 돼 있죠. 인정하긴 싫겠지만 도움을 청해온 자가 의지가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망하든 실패하든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희생을 하다가 그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 같이 망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자기는 좀 위안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본인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그것이 세상이 부당하다는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더 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이제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복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불행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때는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 그럴 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설득만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의지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설득과 의지가 같이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더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할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그릇된 선택인 거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어떤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관계를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선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과 지내는 게 뭐 이제 쾌락에나 빠져 있고 질이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어떤 강인한 의지와 이제 노력이 계속 필요한 과정이고요. 겸손도 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없는 동정이나 어떤 연민 같은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게 이제 조던 피터슨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 감기,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